안녕하세요. 4개월 합격 신화 9일만 2.0의 저자 안수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어 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수능 국어와 관련된 칼럼을 써서 350만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부터 딱 10분 안에 수능 국어와 관련된 모든 것, 그 핵심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걸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4개월 정도 공부해서 고려대에 합격을 했고 또 반수에서 2개월 정도 반 만에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으로 불렸던 22 수능인데요. 저는 그때 국어를 63분 만에 풀고 상위 0.5% 그러니까 100분이 99.5의 성적을 받고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을 칼럼으로 남겨서 350만 조회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라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핵심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능 국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력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걸 시간 안에 풀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시간 부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지문은 항상 컴사 들고 10분 남았습니다 하면 그걸 허겁지겁 푸는 그런 한 지문 그냥 날려버리는 수험생이었는데요. 이 시간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능 국어를 푸는 방법, 서울대생이 수능 국어를 어떻게 풀까? 뭐 이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53분 만에 국어를 다 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보고 문제로 바로 가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 전까지는 문제를 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지문에도 뭐가 나오겠네? 문제를 쭉 스캔을 하고 지문으로 가야 된다. 뭐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 보고 지문 가면 되겠네 했는데 이 사람은 지문을 보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덜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문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문제라는 건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진짜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수능 국어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생각을 해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도 정해져 있고 출제 요소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기출 분석을 다시 했는데 당연히 나한테 다 달라붙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측해서 이게 나오겠는데? 라고 하니까 실제로 나왔어요. 얼마나 재밌어. 일단 재미를 느끼니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이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누구나 국어를 잘하지 않을까요? 그냥 어차피 그냥 눈알 굴리기를 다 알아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알고 이 부분은 뭔가 좀 핵심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글에 대해서 무게도 달리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것 같다 라고 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기억력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연히 실력도 늘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한테 끌어들여서 읽어라. 문제를 지배하면서 풀어라 라고 제가 칼럼에서 많이 썼는데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문을 읽는 방식을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출제 요소가 있을지를 다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국어를 푸시면서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 뭐뭐 하진 않는다 라고 수능 국어 지문에 뭐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예외잖아. 근데 예외 문제인데 안 나온다 이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뭐 한다 라고 나온다든가 그럼 틀린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예외에 대해서 한다든가 내가 글을 읽었는데 이건 내 상식이랑 너무 반대되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 문제를 낸다고. 왜냐면 상식이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부분 낼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나올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정말 아마 이것들이 진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 가서 이거 내가 아까 집어놨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바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문을 뭐 3분 정도 읽고 문제를 한 7분 정도 푼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과장을 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을 한 8분 읽고 문제는 1, 2분 만에 다 풀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풀려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시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뭔가 유형이나 이런 예측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칼럼을 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오늘 이 책 소개하려고 영상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책이니까 이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사실 뭐 출제 요소를 예측해라, 유형을 알아라, 읽는 방법 체화해라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베스트셀러였던 9일만의 두 번째 그러니까 2.0의 저자가 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글을 남겼던 입시 사이트가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되게 특이하다. 아무 강사도 안 알려주고 저는 진짜 이 내용이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과 만나면서 이분이 노베이스들이 읽기 편하게 아주 쉽게 글을 잘 편집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님이지만 편집을 공동으로 하는 느낌으로 해서 내용을 잘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노베이스 분들도 굉장히 읽기 편하게 쉽게 많은 예시들을 들어서 이렇게 책을 썼고 결론적으로 노베이스부터 1등급 학생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1등급도 읽어도 되느냐? 여러분들 사실 상위권이라고 해서 시간 관리의 그 늪에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음을 얻은 뒤로 시간이 안 부족했는데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100분이 96, 97 되는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다. 나는 시간 무한대로 주면 독해력은 괜찮은데 도저히 시간 단축이 안 된다. 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런 고민들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이런 약간 뭐 다소 오만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뭐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뭐 맥락상 동의어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뭐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그런 독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일관된 독법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책의 부제가 메카니컬 솔루션입니다. 기계적 해법이라는 건데 정말 기계적으로 어떻게 일관된 독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첫 번째에 대해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문제는 무엇이 나오느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장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세부의 내용 일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기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러면서 약간 소재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 못 보셨나요? 분명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명시화해서 체계를 다졌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네? 단 뭐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게 나오네?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인지 문제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문제에 나오는 선지 그러니까 출제 요소들에 대한 것도 세 번째 장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독법, 두 번째 문제 유형, 세 번째 출제 요소까지 해서 수능 국어를 굉장히 정말 지배하면서 풀 수 있는 출제자의 시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근데 내가 유형도 알고 다 알 것 같은데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내용은 알겠는데 체화가 안 돼.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기출편도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장이 기출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예전에 기출 칼럼 올릴 때만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하는데 어려워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과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기존 9일만의 이제 맹점이 뭐였냐면 이 독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을 하고 기출편으로 가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되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내가 테크닉 써서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를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9일만 2.0에서는 기출편에서도 이 독법들이 뭐가 쓰였냐, 어떤 출제 요소가 쓰였냐 이런 것들을 다 네모박스로 해서 표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독법을 활용하면서 읽었어야 됐구나. 이런 출제 유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서 이런 요소를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출편에서도 충분히 체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출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실제로 지금 모의고사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읽는 순간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면 바뀐다라고 하면 되게 뭔가 사기처럼 과장 홍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결심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엔 다 무료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무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료지만 사교육 인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 칼럼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책 내용과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책이 아니지만 책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칼럼을 썼었어요. 실제로 그게 이 칼럼이 책이 된 게 9일만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국어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교육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독학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제목이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를 줄여서 9일만이잖아요. 근데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저는 여기서 사실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 9일만 같은 경우에도 노베이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1등급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해서 보통 사례들을 제가 찾아보면 이제 4등급에서 뭐 2등급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1등급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화하고 정말 능동적으로 글을 읽게 되면 100분이 99, 100 나아가서 만점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칼럼을 봤던 학생들 중에 원점수 만점을 받았던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다 보셨으면 한번 기출을 풀어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하네? 나오던 것만 나오네? 공통점이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셨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수능 국어를 보는 관점과 이런 시각들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장 광고를 하면 좀 그러니까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책 내용들을 책을 안 산다고 해서 보지 못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들 독해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가 예를 들어서 나만의 말을 활용하면 수능 국어에서 지문의 내용을 확 줄여서 정보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법이 나오는데 그런 독법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찍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그런 독법들에 대한 이야기 시험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시고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